네가 뭔데 끼어들어? 할머니가 민지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20년 동안 충분히 힘드셨어요. 이제 그만 놔드려야 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며느리든 누구든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가을 햇살이 스며든 한정숙의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50이 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찻잔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정숙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청첩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우 오민지라고 적힌 글씨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33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정숙은 20년 전 자신의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런 집안 출신이 우리 아들과 어울릴까 하는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 시선은 정숙을 평생 올감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우가 돌아온 모양이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태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29살의 오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정숙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민지구나. 정숙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조로 대답했어요. 민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고급차 종류로 골랐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정숙은 선물을 받으며 민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얼굴, 밝은 눈빛, 자연스러운 미소.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숙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태우가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밝고 착해요. 그래. 정숙은 짧게 대답했죠. 민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를 한 잔 끓여드릴까요? 태우 오빠한테 어머님께서 차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됐어.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하겠다. 그러자 민지가 더욱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정숙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시절에는 감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나서지 못했거든요.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 당당해 보였어요. 괜찮다. 정숙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밝은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이야기나 나눠요. 어머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것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예의인가 싶었죠. 자신은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면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웠는데 말이에요. 태우는 어머니와 민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민지랑 좀 친해지셔야 해요. 곧 한가족이 될 텐데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민지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결혼 준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정숙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자신의 결혼 준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롭게 간섭했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군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지의 얼굴에 잠깐 실망의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게요. 정숙은 민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했어요. 저 여자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민지와 태우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가져온 선물 상자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저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잘 지내고 싶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을 저 아이는 너무 쉽게 넘어가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어두운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정숙은 벌써부터 분주했습니다. 제사상 준비며 음식 준비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민지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정숙은 민지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손도 제대로 안 씻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거슬렸어요. 병원에서 온 손으로 음식을 만진다고. 손부터 깨끗이 씻어. 정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담겼어요. 아, 네. 민지는 당황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요. 정숙은 민지가 손을 씻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씻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은 요리할 때면 항상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었는데 말이에요. 전 부침개부터 해볼게요. 민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부침개? 정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너 부침개 제대로 할 줄 알아? 네, 물론이죠. 친정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자주 해봤어요. 민지는 자신만만하게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보였어요. 반죽이 너무 되직하다가도 싶어지다가 했고 팔을 써는 크기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반죽이 너무 질어. 민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밀가루를 넣을게요. 정숙은 민지의 모든 동작을 지켜봤어요. 기름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부침개가 눅눅해졌고 뒤집을 때도 모양이 흐트러졌습니다. 정숙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어요. 됐어, 내가 하겠다. 정숙이 민지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해볼게요. 처음이라 서툴렀나 봐요. 민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야, 손님들 올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정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걸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정숙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네가 만든 이 부침개, 맛 좀 봐. 민지는 자신이 만든 부침개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확실히 맛이 없었습니다. 기름기만 많고 밍밍했어요. 어때? 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싱겁기만 한 게 아니야. 기름도 너무 많고 반죽도 엉망이고. 이런 걸 차례상에 올릴 수는 없지. 정숙의 말이 가시 돋친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 서툴러서. 서툰 정도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요리는 배워놓았어야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으려 애썼어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어요. 가르쳐 달라고. 정숙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나는 너의 요리 선생님이 아니야. 며느리면 이런 건 기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뭐 하고 있어? 정숙은 태우를 보자 표정을 바꿨어요. 아, 태우야. 민지가 부침개를 해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태우는 민지의 빨간 얼굴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괜찮아요. 민지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어머님께 걱정을 끼쳤네요. 정숙은 속으로 씁쓸했어요. 저런 식으로 착한 척하는군.
자신의 며느리 시절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도 함부로 흘릴 수 없었는데 이 아이는 아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네요. 어머니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가 처음인데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의 가슴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이해해달라고. 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단 말이야. 어머니 태우가 당황했어요. 됐어. 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민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친정에서는 이렇게 요리를 못한다고 혼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태우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원래 완벽주의 성격이셔.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알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서운하네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부엌에서는 정숙이 혼자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20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매섭게 꾸짖었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움츠러들었는지. 그런데 지금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민지는 자신처럼 완전히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려 하고 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숙을 더욱 자극했어요. 정숙은 부침개를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의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예의를 배워야 한다고.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민지는 태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한다기보다는 태우가 말을 망설였어요. 어머니 나름대로는 민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실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과연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 아이에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방식 그대로 말이에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정숙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오늘 시간 있지?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은 오후에 병원에 가야 해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병원 일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와. 가르쳐 줄 게 있어. 정숙은 거부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연락해서 오후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숙의 집에 도착한 민지를 맞이한 건 산더미 같은 빨래였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 빨래들 좀 개어놔. 정숙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이지. 민지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 빨래가 너무 많았거든요. 태우 것뿐만 아니라 정숙의 옷들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댁 빨래는 다 했어. 정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그런 것도 모르나?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감시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대충 개면 어떡해. 모서리 좀 맞춰서 개요. 정숙이 트집을 잡았어요. 민지가 다시 개자 또 다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느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다 개니? 민지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만 들으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빨래를 개고 나자 정숙이 또 다른 일을 시켰어요. 이제 바닥 청소해. 구석구석 깨끗하게. 민지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구석구석 닦았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였어요. 정숙이 갑자기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변기 청소할 때는 맨손으로 해야 제대로 되는 거야. 예.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고무장갑 끼고 하면 구석구석 안 닦여. 맨손으로 해야 해. 정숙의 표정이 단단했어요. 민지는 차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시절에도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더러운 일을 시키며 굴복시키려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 끝나고 민지가 손을 씻을 때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집안일 도와줘. 며느리 돌이니까. 하지만 어머님, 제가 병원 일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일이 시댁일보다 중요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지.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일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가 돌아오자 정숙은 일부러 민지 앞에서 말했어요. 태우야, 민지가 오늘 집안일을 도와줬는데 참 성의가 부족하더라. 엄마, 민지가 뭘 잘못했는데요? 태우가 의아해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건 아니고 정숙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더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민지도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태우가 민지를 감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시댁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는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태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들먹이면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힐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또 다른 방법을 썼어요. 민지가 친정에 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정숙이 물었어요. 친정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편찮으시다고? 얼마나 편찮으신데? 정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감기가 좀 심하시다고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기? 그런 걸로 며느리가 달려갈 일이야? 정숙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예민해.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우한테도 따로 말했지. 정숙이 계속 압박했어요. 남편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지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친정에 가려고 했잖아. 예의가 그래.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지는 결국 친정 방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민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에게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친정에 가는 것도 못하게 하시고. 민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우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매일 집안일 시키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지야,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태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나름대로는 뭐예요? 민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태우는 민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온순했던 민지가 이렇게 화를 내다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태우와 민지의 대화가 다 들렸어요. 정숙은 입꼬리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저 아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이제 아들 앞에서도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태우가 보게 되면 민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정숙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정숙의 간섭과 잔소리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아침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예정이냐? 언제 집에 올 거냐? 저녁은 뭘 해줄 거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민지야, 오늘 장 좀 봐줘.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수술이 있어서 민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먹을 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민지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수술 끝나고 바로 갈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점점 자신의 말을 잘 듣게 되는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하게 길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결혼 초기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작아져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시어머니 박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수가 너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아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모멸적이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정말 한심하네. 매일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죠.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모든 굴욕과 상처를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고 친정에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임신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가사일을 다 시켰거든요. 구토를 하고 있으면 꾀병 부린다고 핀잔을 주었고 음식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도 임산부가 너무 예민하다고 타박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방문도 철저히 통제했어요. 임신부가 어디 돌아다니냐며 집에만 있게 했죠. 정숙은 그 시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정숙이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그런 고생을 했나? 저 아이도 똑같이 겪어봐야 며느리가 뭔지 알겠지. 한편 민지는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숙과의 약속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간 민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숙이 써준 장보기 리스트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하나하나 브랜드까지 지정되어 있었어요.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건 사오지 말라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카트를 밀며 눈물을 참았어요.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이렇게 피곤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지를 맞이한 건 정숙의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약속 시간에 오라고 했잖아. 수술이 늦게 끝나서 민지가 변명했지만 정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장 본 것들 확인부터 해보자. 정숙이 장바구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정숙이 우유팩을 들어 올렸어요.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걸로 사오라고 했잖아. 아, 그게 그 브랜드는 품절이어서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품절이면 다른 마트에 가면 되잖아. 왜 맘대로 바꿔와?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3군데 마트를 돌아다닌 후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제대로 사와. 지금요?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었거든요. 그럼 언제? 내일 아침에 이걸로 요리해야 하는데. 정숙은 단호했어요. 민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트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4번째 마트에서 원하는 브랜드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고생했네. 정숙이 짧게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날 밤 태우가 돌아왔을 때 민지는 이미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민지야, 괜찮아?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민지는 억지로 웃었지만 태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민지는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태우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민지는 태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태우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민지가 밤늦게 마트에 다시 가는 모습도, 지금 태우와 껴안고 있는 모습도 다 보였습니다. 정숙은 쓰게 웃었어요. 저 아이가 점점 지쳐가고 있군요.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그럼 아들도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며칠 후 민지는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민지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 민지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떠시니?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요. 민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보니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지는 혼자 울었어요. 어머니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정숙은 민지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벽을 통해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정숙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친정에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군요. 자신도 그랬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일을 친정에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삭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이제 민지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반은 왔네. 조금만 더 참으면 저 아이도 진짜 며느리가 될 거야. 하지만 정숙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민지를 괴롭히면서도 왜인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며느리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아픔과 외로움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정숙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아이만 편하게 지낼 수는 없지. 모든 며느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외출하게 되었어요. 태우의 대학 동창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야 했거든요. 민지야, 나 잠깐 나가야 해. 정숙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청소 좀 해놓고. 네, 어머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이 나간 후 민지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하려고 했어요. 정숙이 돌아와서 또 트집을 잡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먼지를 닦다가 정숙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서둘러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정숙이 돌아와서 방 청소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할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방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어요. 침대 옆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화장대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먼지를 닦다가 실수로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건드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둘러 줍다가 한 권의 일기장이 눈에 띄었어요.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저절로 펼쳐졌는데 그 내용이 민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내 요리를 혹평하셨다. 아무리 정성껏 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신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태우는 모르는 척한다. 나만 힘든 건가?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숙의 일기였던 거예요. 20년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더 읽어보니 정숙의 며느리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친정 방문을 막으셨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런 걸로 며느리가 달려갈 일이냐고 하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은 최근에 정숙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오늘은 변기 청소를 맨손으로 하라고 하셨다. 너무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하셨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일기를 더 넘겨보니 정숙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더 심하게 구시다. 임신부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며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신다. 입덧으로 토하고 있는데도 꾀병이라고 하신다. 너무 서럽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거짓말한다.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 하지만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들다. 민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정숙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보였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정숙의 친정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정숙아,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니? 혹시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걱정이 된다. 며느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몸 상하면 안 된다. 편지들을 보니 정숙의 어머니도 딸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괜찮다고 했나 봅니다. 민지는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지금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진 속 정숙은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지금의 날카로운 표정과는 정반대였어요. 특히 결혼 전 사진들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사진들을 보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숙은 항상 작아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숙이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지를.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굴욕을 민지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숙의 상처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아픔을 혼자 사겨왔다니.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민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숙도 피해자였던 거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모든 걸 제자리에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다 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민지의 변화된 어조를 눈치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지쳐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숙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정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일기에서 본 그 절망적인 감정들이 지금도 정숙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뭐? 정숙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께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며느리로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힘들게 해오신 것들을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정숙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태우가 의아해했어요. 그냥 오늘 보니까 어머님도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서. 민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민지의 말이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오래전 쓴 글들을 읽으며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오늘은 왜인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민지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숙의 일기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절절한 아픔과 외로움을. 그리고 결심했어요. 정숙의 상처를 이해해보자고, 진짜로 다가가보자고. 이제 둘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의 시어머니 박순희 할머니였어요. 75살의 그녀는 여전히 위압적인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뭐하고 있었어? 정숙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라니.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해? 할머니가 신발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지는 정숙의 급변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당당하던 정숙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민지구나. 할머니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키도 작고 별로 인상적이지 않네. 태우가 이런 아이를 골랐다고. 민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부라렸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큰어머님이라고 해야지. 예의도 제대로 못 가르쳤나, 정수가? 정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큰어머님께 인사 제대로 드려. 민지는 다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큰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정수가, 너 며느리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있구나. 내가 너 가르친 것처럼 해야지. 정숙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때는 너도 이렇게 버릇없이 굴었잖아. 민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정숙의 일기에서 봤던 그 시어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였던 거예요. 정숙아, 차 좀 끓여와. 제대로 된 걸로. 할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지는 정숙을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놓치기까지 했어요. 민지가 급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정숙의 일을 대신했어요. 거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아, 뭐하고 있어? 차 끓이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 정숙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민지는 정숙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기에서 봤던 그 절망적인 감정이 지금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는 거였어요. 차를 가져다 드리자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물이 너무 뜨겁잖아. 혀댈 뻔했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차 끓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몇 번을 가르쳤는데.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민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큰어머님, 어머님께서 정성껏 끓여주신 건데. 뭐? 할머니가 민지를 노려봤어요.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민지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차를 정말 잘 끓이세요. 제가 배우고 있는데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할머니는 민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식으로 맞서지 못했거든요. 정숙아, 내 며느리 버릇없이 굴잖아. 할머니가 정숙에게 화풀이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쳤는지 잊었어.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민지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너도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지. 그때 내가 어떻게 고쳐줬는지 기억 안 나. 그 순간 정숙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할머니가 민지에게 명령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무례했으니까. 민지는 놀랐지만 거부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저항의 기운이 섞였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순종적이던 정숙이 처음으로 반항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아,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할머니가 다가가려 했어요. 그때 민지가 정숙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어머님, 어머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내가 뭔데 끼어들어? 할머니가 민지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20년 동안 충분히 힘드셨어요. 이제 그만 놔드려야 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며느리든 누구든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숙은 민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지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숙아, 내 며느리 당장 내쫓아버려. 이런 버릇없는 년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민지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심하세요. 할머니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너희들이 합쳐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냥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존중? 할머니가 비웃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존중을 바래. 왜 안 되나요? 민지가 반문했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시대에는 절대적인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 젊은 며느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숙아, 내가 이런 식으로 키웠구나. 할머니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때 정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때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저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교육 방식을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결국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좋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할머니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현관문이 닫힌 후 정숙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정숙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숙은 민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아무도 날 지켜준 적이 없었는데. 민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두 여성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20년간의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는 둘 사이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맞선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조용히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아직도 무서워. 민지는 정숙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가셨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또 올 거야. 그분은 항상 그랬어. 내가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더 심하게. 어머님. 민지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다르세요. 어머님 혼자가 아니에요. 정숙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날 도와줬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일기를 봤어요. 뭐?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걸.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내 일기를. 네, 봤어요. 민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다 알았어요. 정숙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럼 너도 알겠구나. 내가 왜 그랬는지. 어머님께서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어머님 자신이 괴로우셨던 거죠. 정숙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했어. 민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내가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똑같이 너한테 했잖아. 민지는 정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정숙은 민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삭혀왔던 모든 아픔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알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정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은 너를 질투했어. 질투요? 민지가 의아해했어요. 그래. 너는 나와 다르게 당당했거든. 정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나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너는 떳떳하게 맞서잖아. 어머님.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너는 가지고 있었어. 정숙이 계속 말했어요. 자존심도 당당함도 꿈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만 그런 고생을 했나 싶었어. 민지는 정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상처를 너한테 옮긴 게 잘못이야. 너는 내가 아니잖아. 너까지 똑같이 상처받을 이유는 없었어. 민지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님께서 깨달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숙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날 이해하려고 하다니. 착한 게 아니라 같은 여자니까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도 저도 결국은 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잖아요. 정숙은 그 말에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구나. 어머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봐.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지가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숙의 얼굴에 잠깐 밝은 표정이 스쳤어요. 나는 되게 밝은 성격이었어. 꿈도 많았고. 어떤 꿈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정숙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지. 왜 포기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집안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하셨거든.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숙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지가 격려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하세요. 이제 나이가 정숙이 망설였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민지를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우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민지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태우가 깜짝 놀랐어요. 태우야, 와서 앉아. 정숙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가 맛있는 거 해주고 있거든. 민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여보, 돌아왔어. 오늘 어머님이랑 요리 배우고 있었어.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냥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 정숙이 대답했어요. 태우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좋은 변화라는 건 확실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정숙이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어머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지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해야 해.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변기 청소를 맨손으로 하라고 한 것도, 친정 가는 걸 막은 것도, 모든 게 다 잘못이었어. 태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니 태우가 당황했어요. 태우야, 너도 미안해. 정숙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님.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에 쌓였던 돌덩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정숙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두 여성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의 5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생일이었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민지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생일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니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별로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어. 정숙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민지가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나 가고 싶었던 곳 없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하고 싶었던 게 있기는 했거든요.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늦었지만. 왜 늦었어요? 민지가 반문했어요. 요즘 평생교육원에서 자원봉사 선생님 많이 구하던데요. 정말?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민지가 힘차게 말했어요. 어머님 생일 선물로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민지는 그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역 평생교육원과 복지관에 연락해서 자원봉사 교사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또한 민지는 비밀리에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정숙의 생일 파티 말이에요. 태우와 함께 케이크도 주문하고 정숙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골랐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특별할 게 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민지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왔어요. 이게 뭐야? 정숙이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아침상이었거든요. 생일상이에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정숙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민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뭐야? 정숙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교육원 자원봉사 교사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정숙이 종이를 보며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께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한글 못 읽는 어르신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에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만큼 인내심 많고 꼼꼼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정숙은 신청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자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태우도 일찍 들어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태우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우야, 고마워. 정숙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태우와 민지가 수상하게 웃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왜? 정숙이 의아해했어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태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이 눈을 감자 태우와 민지가 부엌에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초가 5개 꽂힌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이제 뜨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정숙이 눈을 뜨자 깜짝 놀랐어요. 케이크 위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케이크예요. 민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 태우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아주었어요. 초 불어보세요. 민지가 격려했어요. 소원 빌면서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후 정숙이 초를 불었어요. 박수 태우와 민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정숙이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생일이야.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꼭 그러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원봉사 교사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세요. 담당자의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민지에게 달려갔어요. 민지야, 면접 보래. 정말요? 축하해요. 어머님. 민지가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기쁨을 나누며 포옹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면접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열정을 이야기하자 면접관들이 좋아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요.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태우와 민지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날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 선생님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날 수업은 성공적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정숙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셨고 정숙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민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행복했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어머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숙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신 거예요.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태우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럼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 정숙이 민지를 보며 웃었어요. 저도 좋은 어머님을 만났어요. 민지가 화답했어요. 태우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지내자. 정숙이 제안했어요. 네, 어머님. 민지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정숙과 오민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매주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고 민지는 그런 정숙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진정한 모녀의 사랑을 만들어 갔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여성의 연대가 아름다운 가족애로 꽃피운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시작된 그들의 갈등은 봄이 되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했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두 사람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숙과 민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여성이 상처를 나누고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숙처럼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는 것도, 민지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용기들이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작품의 소중한 영감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감동과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